자, 또 두 분의 시장 전문가 나와 계시죠.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와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시장에 그 맨날 그 도는 이런 그 관용구처럼 나오는 게 뭐 제뉴어리 이펙트, 1월 효과, 뭐 그다음에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또 셀 인 메이, 영어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5월에는 팔고 떠나라. 왜 올해는 팔고 떠나 어딜 떠나라니 휴가를 가라는 얘기 뭐야 이게? 셀린 메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오래된 미국의 격언인데 일단 이게 연초에 항상 그 기대감이 많죠. 연말 연초가 항상. 그럼 새로운 거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좀 반영되는 시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1, 2월 달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본 그 기대감을 검사하는 시기가 보통 한 이제 4, 5월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들도 확인해 보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기대가 좀 과하게 반영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주가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 5월이라고 보고 이제 그런 결과들이 좀 나왔고, 뭐 딱히 뭐 명확한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니군요. 네, 저는 뭐 그래서 그게 뭐 과거에 이제 통계적인 거 많이 이제 들이대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뭐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관세 얘기 나왔을 때 1920년대 뭐 공황 얘기까지 세계 공황까지 얘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네. 항상 뭔가 이제 사건이 벌어지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과거를 자꾸 찾아보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주로 하는 일이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다르냐, 뭐 여건이 이제 변수가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세린 메이는 이제 대체적으로 맞겠지만 뭐 지금은 우리나라 상황이라든지 지금 현재 국제 정세 들어가는 상황 보면 오히려 지금 5월 달이 좋아지는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뭐 일단 매크로 얘기는 뭐 딱히 저기는 없고 환율 잠깐만 보면은 지금 또 1,400원을 깨려고 해요. 오늘 환율이 20원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급격하게 변동하는 거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환율은 변동성이 좀 잦아들면서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내지는 그냥 그 레인지 안에서 놀아주는 게 그냥 차라리 편한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러면은 막 주식시장도 헷갈려하고 채권시장도 헷갈려하고. 자, 환율은 좀 어떻게 볼까요? 뭐 일단은 그 전보다는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 좀 잦아진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미국이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제 압박하지는 뭐 이 필수 의제에 대한 부분 얘기를 강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 나왔지만 하지만은 좀 이거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지는 것 자체가 네. 향후에 좀 변동성을 다시 한번 또 다른 이슈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변동성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은 되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에 의한 어떤 흔들림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결국은 이제 뭐 관세나 여러 이제 경기적인 종합으로 환율이 더욱더 민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돼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도 그 전만큼의 변동성을 좀 적게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우선 환율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크게 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좀 판단됩니다. 자, 뭐 환율이 내려가고 1,300원대로 가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건전성이 좀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돼서 내려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내려가는 거는 불편하다. 뭐 이 얘기를 아까 이제 김유정 아나운서가 해줬는데 미국은 지금 뭐 이제 아시아 통화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땐 중국이 타겟인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renminbi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은 은연중에 있는 것 같고 뭐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통화도 연결되는 것 같고 이게 주식 시장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일단은 매크로는 그 정도 다루고 마이크로하게 이제 뭐 들어가서 기업으로 가봅시다. 자 JYP 엔터테인먼트 1분기 실적이 어제 나왔는데요. 뭐 예상치는 부합한 것 같아요. 2분기는 더 좋아질 거다 이런 평가들이 있던데 뭐 막연할 수도 있지만 2분기는 이제 뭐 휴가 시즌, 지금 뭐 내수 경기 뭐 엉망이고 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 뭐 선거라고 하는 빅 이벤트가 있고 하다 보니 뭐 여기저기 쿵쾅쿵쾅 막 떠들어대잖아요. 뭐 이게 엔터테인먼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지금 엔터테인먼트가 큰 흐름으로 보면 최근에 다들 신고가 막 경신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뭐 네네네네. 하이브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YG도 그랬는데 JYP만 유독 이제 2월 달에 급락이 나왔죠. 근데 그게
1분기 실적이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좋았던 거를 미리 선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안 좋을 것 같다. 예,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는데 그때 이제 뭐 그 박진영 대표이사가 뭐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른 거 했던 것들이 네. 좀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딴따라 이런 기획했던 부분들 때문에 또 까먹은 것도 있고 뭐 한데 뭐 사업이라는 게 항상 뭐 매번 성공하면 뭐 다 뭐 좋겠지만 실패하는 프로젝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저도 이제 매일경제 나올 때마다 엔터는 그냥 JYP 사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 게 지금 JYP를 끌고 가는 많은 엔터테이너들이 있지만 뭐 지금 뭐 넥스지라는 그룹도 지금 일본에서 잘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는데 스트레이키즈가 JYP인가요? 지금은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거고 네.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 자체가 이미 이제 스트레이키즈의 대규모 북미 투어가 이미 이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북미 투어에서 벌 금액이 티켓 판매 금액 정해져 있죠. MD 매출 그 굿즈 같은 경우 파는 것도 일정 부분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분기에는 JYP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반기에는 또 이제 트와이스의 이제 월드 투어가 또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보면 JYP 이제 주가도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 고점 대비 그러면 오히려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키 맞추기 차원에서도 JYP가 조금 더 편한 거죠. 네. 거기에 이제 또 중국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도 지금 다 반영돼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더해진다라고 하면 사실 뭐 JYP가 됐든 뭐 하이브가 됐든 지금 하이브도 좋은 소식이 들리고 그다음에 YG도 지금 사실은 뭐 베이비몬스터가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반영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좋은데 절대적인 숫자를 보면 사실 JYP가 제일 실적은 좋습니다. 견조하고 그런 부분들 봤을 땐 저는 이제 소외되는 부분에서는 좀 벗어날 가능성이 높고 다시 정고점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엔터테인먼트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좀 많이 개선됐죠. 사이즈도 커지고 기업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경영의 투명성, 거기에 또 이제 재무적인 뭐 안정성,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부합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장 기업들 중에서 제일 껄끄러운 건 오너 리스크예요. 네. 사실 이게 과거에는 그냥 회장님 주식이래 갖고 뭐 다 덮어버려, 뭐 물고 가,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예예예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는 기업은 정말 그게 절하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 근데 엔터테인먼트도 사실 소문이 이게 뭐 많죠. 막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출된 직업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가 그나마 이제 오너 리스크가 가장 조금 적은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너무 정성적인 평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엔터 업종이 어떤 다른 섹터 대비해서 이제 인적 리스크 그 굉장히 주가가 크죠. 많이 반영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JYP 엔터가 엔터 4사 중에서는 인적 리스크가 제일 적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만큼 이제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다른 엔터주들 대비해서 덜 오른 느낌의 주가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JYP 엔터가 이 뭐 인적 리스크가 뭐 제일 적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본업에 충실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보다 뭐 지금 이제 엔터 기업들이 음원 또 음반, 뭐 공연 이런 수익 쪽에서의 몇 년 전에는 비중이 제일 컸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랫폼이나 여러 신사업에 많이 진출을 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뭐 JYP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어떤 MD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2차적인 어떤 매출 구조를 많이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은 아티스트에 의한 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가장 빠른 게 저는 우선 JYP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1분기도 그렇고 작년 4분기 때도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그대로 반영하잖아요. 뭐 물론 네. 떨어졌지만은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변수가 많지 않고 이 JYP의 아티스트의 컴백 또 그리고
뭐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뭐 더 딴따라나 뭐 이런 좀 제작비에 대한 감소,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그대로 주가에 어떤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뭐 2, 3분기 때 스트레이키즈든 어떤 해외 쪽에서의 공연에 대한 수익 기대감으로 주가가 지금 반응을 좀 하고 있다는 게 네. 저는 좀 들어가기가 가장 좀 편하지 않나. 뭐 다른 뭐 오늘도 좀 얘기가 좀 나왔지만은 여러 뭐 다른 엔터 기업들의 수장들을 또 이제 뭐 이 검찰이나 뭐 소환한다 이런 얘기가 또 좀 엔터 나왔어요. 쪽으로요? 네. 뭐 또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가 또 나와주는데 거기에서 좀 비껴 나 있는 게 좀 JYP 좀 깔끔한 부분이라서 좀 편하게 좀 시적 전망으로서 뭐 들어가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네. 됩니다. 최근에 그 사회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이 계엄 사태 이후에 뭘 그 전도 그렇지만 뭔가 막 억눌려 있었던 거 암암리에 입을 닫아야 되고 뭐 저희도 방송하면서 말을 항상 신경 써야 되고 거슬러야 되고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근데 보면은 그 SNL인가요? 예. 쿠팡 플레이 예. 거기에 이제 뭐 19금 성인물 가지고 이제 성인물은 아닌데 약간 좀 야하게. 좀 그렇죠. 좀 뭐 선을 넘네 만에 논란은 많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국민의 그러니까 코미디나 뭐 그런 예능은 예능대로만 코미디를 죽자고 리얼로 받아들이면은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사 코미디도 없다가 좀 생겨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엔터테인먼트도 조금 개화를 진짜 뭐 아티스트대로 이게 좀 변화가 아닌가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어떠세요 그런 거? 그렇죠. 일단 뭐 지금 분위기 공연도 잘 안 되고 영화도 잘 안 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뭐 밤에 술 드시는 분들도 줄었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가 지금 굉장히 내수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엔터사들 보면 국내에서 버는 것보다는 사실 해외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어서 효자 뭐 회사들이죠 다들. 근데 이제 지금 국내 분위기도 점차 좀 바뀌겠죠. 이제 좀 밝아지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엔터주나 지금 뭐 차기 대선 후보군 중에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은데 그분이 이제 문화 강국 문화 강국 관련돼서 이제 공약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할 걸로 보이는데 그런 위원회도 구성을 뭐 크게 하셨더라고요. 보면 네.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오히려 K 컨텐츠 전반에 대한 이제 그 가만 놔둬도 잘하는 거를 괜히 건드리지 않고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아레나 같이 이제 큰 공연장이 없다든지 우리나라에 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정부 주도로 좀 뭐 지방 지자체들과 같이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돈 좀 쓰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그걸 짓는데 또 무슨 뭐 관하고 비리와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가 싫은 거죠 우리가.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오히려 뭐 우리나라 지금 빅스타라고 하는 이제 블랙핑크라든지 뭐 BTS 같은 팀들이 일본 가서 공연하고 미국 가서 공연하는 이유가 국내에 큰 공연장이 별로 없다. 이런 네네. 것도 사실은 좀 불만의 요인이기도 합니다만 뭐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적인 기업으로 최근에 보면 은연중에 조용히 오르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제 5월은 또 가정의 달이 매번 하는 얘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쌈지 엔터테인먼트, 하츄핑, 그다음 뭐죠? 무슨 핑이죠? 하추핑. 핑들이 많습니다. 네, 하츄핑, 티니핑. 네. 또 시진핑 이랬다가 또 맨날 또 뭐 방심이 어디 걸릴까봐 막. 티니핑의 이제 팀 아니 전체를 이성훈 차장 물어봐야 통틀어 돼. 티니핑이라고 순서가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해요. 예. 이성훈 차장 자제분이 있으신가요? 예, 저 딸. 애기? 네, 초등학생. 초등학생들이 제일 잘 알지 않나요? 더 어려야 되나? 우선은 뭐 작년 제 8월에 그 네. 사랑의 하츄핑 그게 그 개봉을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저희 뭐 자녀도 영화를 갈까 말까 그랬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사랑의 하츄핑이 또 나왔을 때 네. 선호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MZ 엔터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이 불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올라갔던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올라가는 지금 뭐 급등하는 곳도 처음에는 이제 MZ 엔터에 대한 뭐 하츄핑이나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언제 반영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좀 그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비용적인 측면도
뭐 줄었던 부분도 많이 좀 있지만 중요한 게 이 영화가 개봉한 이후 야이피나 이쪽 캐릭터 쪽으로의 그 실적으로 좀 잡혔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게 바로 이제 앞서서 이제 엔터주도 얘기했지만 음원이나 음반도 있지만 제일 좀 그 의미가 있는 게 이제 IP 쪽으로의 수익에 대한 비중이 좀 많아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P 쪽에서의 이 수익은 어떻게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뭐 관세나 이런 부분과는 아직까지는 지금 큰 영향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 SMG 엔터의 그런 수익 구조 자체가 어떤 비용적인 측면을 드리고 이런 IP 쪽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잡힌다고 한다면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지금 증권사도 높게 다시 한번 측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글쎄 근데 주가가 아무도 좀 모르죠, 많이 사실 주가는. 그냥 이성훈 차장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은지.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거야 이렇게 좀 저게 더 간다는 얘기야? 아니면 여기쯤이면 고평가라는 얘기예요? 뭐 읽은 걸 평가를 좀 해주시면. 일단은 단계적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 더 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제도상 오늘도 그 부분이 좀 이루어지는 걸 본다고 한다면 네. 지금 현재 뭐 이제 신곡 어떤 유동성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몰렸을 때 강하게 좀 몰리고 또 강하게 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좀 너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오늘 오르는 걸 봐서는 물론 이제 주가가 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급격하게 조정이 아니라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이제 뭐 중국 쪽으로의 이런 진출이나 또 이제 메탈카드 로봇, 뭐 시즌2 이런 부분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쌈지 엔터라고 표현하지만 SAMG 엔터테인먼트 시세까지 봤고요. 이렇게 조용히 가다가 확 튀는 주가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걸 또 찾아봐야 되는지 김유정 아나운서가 한 번 더 찾아온다고 하니까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지금도 잘 가는데 앞으로도 잘 갈 수 있을지 52주 신고가 종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종목들 함께 꼽아봤는데요. 먼저 리쥬란의 파마 리서치, 지금도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리쥬란에 대한 기대감으로 향후 실적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함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려 718억을 추가로 투자해서 미국에 있는 생산 공장을 추가하겠다라고 밝히자 투심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GPU를 돌릴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효성중공업의 생산 확대 이슈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이번 주 내내 엔터주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의 글로벌 걸그룹 캣차이 같은 경우에는 빌보드 탑 100에 올랐다라는 소식 함께 들려왔습니다. 엔터주 꾸준히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원전 테마 자체는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상승폭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에서 40년 동안 원전 금지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전력 부족 이슈로 인해 이 정책을 풀어갈 수 있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관련 종목들 함께 알아보면서 지금도 강한 종목, 더 강할 수 있을지 어떤 종목 봐야 할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뭐 여기도 이제 스킨케어라고 볼 수 있겠죠. 피부, 노화, 뭐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뭐 이런 키워드는 이제 굉장히 좀 연성으로 소프트하고 또 체감적으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도 오프닝에 이제 동방 메디칼이라는 좀 신생 기업 여기도 재밌더라고요. 한방 미용 의료기기. 그래서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네, 이 회사가 상장을 2015년 했는데 그때 IR 갔다 오고 나서 반해서 네. 그때 샀다가 이제 고생 엄청 했던 그래서 뭐 시세가 안 움직이면은 결국에는 손절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때 막 이제 강남 신사동의 피부과나 이제 성형외과에 이제 그 리쥬란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네. 그때 그거 맞은 분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맞으면 효과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무슨 얘기까지 이제 질문을 했었냐면 이게 연어 이제 정자로 성분이 PDRN 성분으로 만든 건데 이걸 네. 가지고 그럼 연어 다 멸종되는 거 아니냐? 이 수급이 가능하냐 이게 뭐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파마리서치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최근에 이제 한 2024년 4월부터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는 이유는 실적입니다.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내수 비중이 거의 한 절반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럼 앞으로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내수 비중이 큰데 그것조차도 외국인들이 와서 맞는 내수 비중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해외 진출한 데에서는 계속 히트를 하고 있고 아직 미국 시장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 성장성이 더 있다. 해외에서 더 클 시장이 남아 있다라는 거를 지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금 반영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목에 찼죠. 실적 대비해서는 한 28배. 네. 이제 PR이 네,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주가 PR이 수익 비율 28배요? 28배가 넘어가니까 지금 물론 마진율, 영업이익률 보면 뭐 30%가 훨씬 넘는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줘도 되죠. 한 38%까지 나오니까 영업이익률이.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더 치고 나가려면 이제 시장이 계속 확대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계속 확인하면서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쟁 구도잖아요. 네. 경쟁은 없나? 근데 경쟁은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조금 이 파마리서치의 그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조금 기존의 필러 개념과 다르고 네. 그리고 약간 좀 맞으면 초반에는 아픈데 네.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게 한 번 맞으면 끊을 수가 없다. 6개월 단위로 계속 이제 좀 맞아야 되는 상황이 맞아야 되는데 이거 아마 저는 안 맞아봤는데 주변에 이제 맞아본 이제 여성분들 얘기 들으면 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전체적으로 얼굴을 좋게 해주는 데는 네.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미국의 연예인들이 나 연어 정자 맞고 왔어 이런 농담을 막 하거든요. 연어 정소겠죠. 예. 표현이 뭐 어떻게 했네? 근데 뭐 하여간 이제 그쪽을 추출물? 맞고 왔다, 추출물 맞고 왔다, PDRN 성분을 얘기를 막 하는데 네. 그 미국에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해외 가서 맞고 왔다는 얘기. 네네네. 그 정도로 지금 입소문이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출한 국가마다 좀 좋아진다. 이 종목은 쉬면 좀 사고 싶은데 쉬면 좀 더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안 쉬죠. 그러니까 조정이 제가 볼 때는 한 뭐 고점 대비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10% 정도 이제 빠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사셔도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네. 당분간은 좀 추세를 이어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뭐 미용 성형 좀 그렇게 박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여성분들한테 관심 있는 분들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리쥬란, 콘쥬란, 필러, 힐러, 보톡스, 아유 어려워라.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저희 초반에 얘기했던 그 슬리프팅, 녹는 봉합사 뭐 이렇게 표현이 조금 어렵지만 내용은 다 비슷할 거예요. 여기 피부 특히 이제 얼굴 피부겠죠. 뭐 뒤통수 피부를 뭐 땡긴다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긴데 어떨까 뭐 좀 대체나 뭐 경쟁 구도 이게 없다면 당분간 독주고 만약에 대체나 뭐 그거에 대해 생겨난다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의 주가일 텐데. 그쵸. 이제 파마 리서치가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아직 그 크게 잡힌다라고 네. 보기는 힘드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 사실 인증은 받았지만 이게 또 매출 구조로 지금도 북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시작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뭐 그 경쟁자가 많이 없다는 부분은 일단은 그 파마 리서치가 주가가 뭐 PER이 뭐 30배가 넘고 뭐 하더라도 어떤 경쟁 기업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예 고평가다. 그러니까 어떤 같은 어떤 그 기업들에 비해서 고평가다라고 또 정의가 하기에도 또 힘들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이제 부정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베인캐피탈이나 이 3자 유상증자 배정으로 투자에 대한 유치를 받았던 걸 자체 본다고 한다면 저는 파마 리서치의 경쟁력
그리고 이제 좀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높이 올라왔잖아요. 이 부채 비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이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좀 올라가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 거는 저는 타당한 거는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너무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조정받는 걸 걱정하는 것보다도 이 보유자 영역에서는 저는 진짜 계속 그 관점을 이걸 대안할 수 있는 대안제나 뭐 다른 기업 뭐 이런 건 없고요. 대안제 그러니까 다시 보시는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 파마 리서치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파마 리서치가 이제 의료기기 쪽이 그 비중이 55%고 화장품이 30% 그리고 이제 의료용 소모품 쪽이 10%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건 파마 리서치만의 그냥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있어요. 뭐 그 다른 대안제에 대한 기업을 굳이 지금 차려질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건희 대표도 마찬가지입니까? 계속의 파마 리서치. 일단 뭐 휴젤도 비슷한 걸 하죠. 하는데 이제 그 약간의 이제 차이가 다른 거니까 이제 선호도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네. 뭐 두 회사다 뭐 지금 비슷한 시총인데 네. 같이 경쟁하면서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위주로 좀 후벼 파봤고요. 오늘 또 말씀 주신 분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